이거 아니잖아. 형은 농구를 정말 잘했어. 아주중 강태희는 농구로 유명했지. 나도 농구를 좀 했는데 그냥 농구 잘하는 강태희 동생이었어. 형의 팀 이름은 노네임이었어. 형이 부러웠고 형을 질투했고 내심 자랑스러웠어. 난 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노네임은 학교 농구대회를 2번 연속 우승했지. 그때는 농구가 인기가 많았어. 한 학년에 10개가 넘는 팀이 나왔으니까. 나의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환호를 받는 형이 부러웠어.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 형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 아주중학교 길거리 농구대회는 어김없이 열렸어. 노네임은 정말 인기가 많았어. 노네임을 잡겠다고 타도 노네임까지 나왔으니까. 노네임과 타도 노네임은 1회전에서 맞붙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노네임이 이길 줄 알았지. 그런데 타도 노네임이 노네임을 이겨버렸어. 타도 노네임이 노네임을 이겨버렸어. 거지 같은 거지. 이게 그러면은 근데 그게 또 만약에 내가 막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봐. 다 이게 딱 얼굴 붉어지는. 할아버지는 정치를 했어. 명백히 불공평한 거고. 할아버지도 아빠도 군인들을 싫어했어. 근데 요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5.16 때문에 의원 자리를 빼앗겼거든. 투명하게 몇 번의 선거에서 낙선하고 할아버지는 정치를 그만뒀지. 그게 중요한. 할아버지는 김영삼이 대단하다고 했어. 그런 할아버지를 따라 아빠도 김영삼이 대단하다고 했지. 누가 몇 점을 줬고 할아버지랑 김영삼은 같은 민주당 격파였다고 해. 분명히 점수로 해서 뭐가. 하지만 나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할아버지도 아빠도 김대중을 두고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두 사람은 김대중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이 대단한 거야. 자유당이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정민주공화 3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3당 수임. 아빠는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군인들이 계속 권력을 쥐었을 거라고 했어. 오늘 3명의 최고위원들은 모두 다 지난 2년 동안의 정치가 엉망이었다는 인식 속에 어려운 결단으로 민자당을 창설했다고 밝히면서 훗날 역사에 정당한 평가를 자신했습니다.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하고. 이 정도만 까도 되지 않아요? 공의 타점을 개발인데요. 공의 타점을 여기를 맞추던가 여기를 맞추던가 가운데 맞추면 안 돼. 가운데한테 멀리 가잖아요. 여기서 동영상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뭘 여기를 까니까 타점을 여기 밑에 까는 거야. 나는 아주중학교 1학년 중 농구를 2번째로 잘했어. 우리 팀 이름은 외였어. 나는 외의 주장이었지. 새벽농구 교실을 함께 다녔던 우리 팀은 호흡이 척척 맞았어. 길거리 농구가 인기를 한참 끌 때였어. 치열한 경쟁자들이 있었지. 그래도 외는 아주중학교 길거리 농구대회 1학년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 그때
1학년 중 농구를 가장 잘하는 아이 이름은 고영욱이었어. 고영욱의 팀과 우리 팀은 박빙이었지. 고영욱은 개인 실력은 월등했지만 우리 팀은 손발이 척척 맞았거든. 그런데 대회 신청을 앞두고 고영욱이 내게 찾아왔어. 팀을 합치자고 했어. 같이 우승을 하자고 했어. 마이클 조던이랑 르브론 제임스랑 1대1 하면 누가 이길까? 마이클 조던이랑 케빈 듀란트랑 1대1 하면 누가 이길까? 시대는 흐르고 농구는 계속 발전해. 나는 마이클 조던이 질 거라고 생각해. 이들보다 몇 배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지. 조던의 사생활은 관심이 없어. 적어도 마이클 조던은 농구에 관해서는 비겁하지 않았지. 나는 고영욱과 함께 신청서를 썼어. 교무실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지. 그리고 2명의 친구를 위해서 내보냈어. 2001, 2002, 2003 3년 동안 우리 팀은 길거리 농구 대회를 우승했어. 동네임은 2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는 3번 모두 우승했지. 학교 밖 대회는 몰라도 학교 안에서는 너무 쉬웠던 거야. 아빠는 할아버지를 왜 대단하다 생각했을까? 아빠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왜 김영삼을 대단하다 생각했을까? 나는 그들이 그들을 대단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 그들이 그들을 대단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경멸하는데 르브론 제임스보다 마이클 조던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추악한 공모가 정치로 포장되는 곳에 얼굴을 찌푸리는데 정치적 안배니 정치적 고려니 하는 그 소리에 분노하는데 사실 나는 여전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었을 때 나는 여전해. 나는 고영욱과 함께 팀을 합치던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 우승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던, 그리고 그것을 우승으로 합리화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 죽은 지 이틀 만에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갈대만큼 자라 있었다. 나와 그림자들은 시체를 잡을 싸서 조심조심 옮겼다. 그림자 하나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 죽이려고 전공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어. 옆모습이 조심스레 말했어. 영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어. 차트는 선생님이 나를 귀엽게 보더라고. 책을 한 권 줬어. 정성일의 책이었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 하필이면 멋있었어. 자기가 그의 멍든 허벅지 사이에 GV랑 가면 몇 개를 쫓아다녔지. 이건 고구마입니다. 말을 쏟아내는 스타일이라 힘들더라고. 트럼프 시리즈가 있다. 그래도 녹음도 하고 받아 적기도 했어. 알겠습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숨이 꺾기 어려워. 그래도 계속 이게 생각이 나. 그림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대단한 감독들은 밥 먹는 거를 잘 찍는데 우리는 자리 데이비 핀처나 폴 토마스 앤더슨은 아직 경제에 오르지를 못했다고 했어. 허우 샤오신이 경제에 오른 감독이래. 잘 됐다 싶었어. 나는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 어디서든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영화를 만들기로 한 이상 나는 대단한 감독이 되고 싶어.
대단한 감독이 되려면 먹는 거를 잘 찍어야 되는데 먹는 거를 찍고 싶지가 않아. 나는 먹는 게 아니라 맨날 죽이는 것을 찍어. 그 말을 한 입은 이제 썩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라 하는데 나는 그걸 내 원칙으로 삼지. 30대 아들 5명이서 빨리 먹느냐 대회입니다.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는 거죠. 자, 7살 이수민 남자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보신 분이나 남자 어린이 이수민 어린이는 여기 우리 본부석으로 와서 엄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7살 이수민 어린이 본부. 맛있게 드세요, 삼촌. 독자는 독자 혹은 작가는 독자가 되겠죠. 작가는 세계를 통찰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논지는 뭐죠?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다 핵심 논지는 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문학 작품을 보거나 만들 때 시적 화자와 공감을 하거나 거리두기를 한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 공감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쵸? 그리고 거리두기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되게 간단해요. 이제 너무 조금 쉬운 문제가 됐죠. 가와 나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시가 달라요, 사실. 그럼 자, 간 어떤 걸까요? 굳이 따져서. 자, 비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건 해석을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걸 다 했지만 보람이 있지만 반성이라는 말까지 할 필요 없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혹은 이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에게도 조금은 그때는 사실상이라는 감정적인 건 내려놓고 말씀을 하셔도 서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일단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촬영 현장 진행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촬영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면 5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끝을 내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뭐가 있는지 오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책임 촬영이나 책임 연출 때는 어땠고 근데 반면에 그게 아니었을 때는 좀 어땠다. 사실 이게 2차 과정에서도 2차에서도 공동 작업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1차는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다 뭔가 막 감안할 게 많지만 이제 2차 때는 변명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이게 2차였다면 어땠겠다라는 좀 마음으로 서로가 자학을 하자 이런 거 같은데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안경을 끼면 네. 상이 그 빛은 안 나나요? 렌즈 찍었을 때? 그럴 때도 있는데 지금은 구름이 많이 껴서 네. 빛이 소프트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뜰 것 같긴 한데 네. 뜰 때도 있어요. 막. 해가 지금 어디 있지? 해가 여기 주방원. 엑스트라 나 지나가 볼까? 아니 나 이거 네가 나. 우리가 있을게. 이거 촬영 비용 따라보고 이게 다 하고 있어. 이게 준식이야? 이게 준식이야? 뒤로 가면 다 덮여갖고 마스크에서 아니에요. 자기 전에 다 그쵸. 미용과 할 수 있긴 한데 자기 전에 다 그러네요. 한번 갈게요. 지금 좋아요. 카메라 테스트만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사인 드릴게요. 이거 사인 생각하지 마시고 스피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예.
액션. 나는 종종 선생님이 돼. 수능이 끝나고 논술고사 시즌에는 바짝 돈을 벌지. 하나에 당 15분간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 세상에도 그래도 답은 없는 건데 내일의 시험을 위해 나는 아이유 머리에 답을 쑤셔 넣어. 홍원휴가라는 작품이 추가 상영됩니다. 제가 153기 소생인. 네. 그 153기. 발언 똑바로 해. 그래서 그렇게 이계수가 저걸 저 이노 씨의 확대주라고 타이틀을. 실습 작품을 말할게. 153기요. 그리고 한 작품당 10분 정도 상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거 10분이야 13분 듣고 15분 듣는데. 각 작품마다 약 10분에서 13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마다 20분 내외로 각 이제 질문과학을 만든 질문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학교를 오기 전 도쿄 워크숍에서 영화를 배웠어. 도쿄는 양희석 선생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지. 양희석은 30초만 대화를 해봐도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야. 도쿄 기수가 시작되면 첫 주에는 함께 산을 가. 배우가 눌러요. 배우가 누르야지. 둘째 주 토요일에 하루 동안 영화를 만들어. 양 선생은 둘째 주 토요일에 나를 불러. 나는 그들의 조교가 되어 그들을 하루 종일 따라다녀. 처음은 다 그래. 무서운 것도 신기한 것도 당연한 거야. 주제넘게 나는 사람들을 애돌보듯 바라보지. 학교를 다닌 후 조금 더 편해진 게 있어. 레퍼토리가 몇 개 추가되었지. 영화의 연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꼭 조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사를 잘 빼는 게 좋은 사운드 디자인이 아니죠. 영화는 답이 없어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양 선생은 여전히 입버릇처럼 말해. 필름으로 해본 사람이 진짜 영화를 한다고. 나는 양 선생이 알던 역전을 말들을 멋을 부리며 쏟아내. 첫 촬영은 다 뻔하지. 우왕좌왕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이때쯤 또 같은 말을 꺼내. 공동 작업이든 개인 작업이든 더욱 치열해야 해. 3컷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모인 목적이 친목 토론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카메라 이쪽으로. 카메라 예, 이쪽으로. 삼신입니다. 그 삼신은 달리 써 있었는데 뭐예요? 달리 뭐예요? 아, 이거 팬이에요. 아 팬이에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침묵의 긍정적인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기분 나쁠까 봐 말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최근 연출이라는 이유로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게 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건 저는 사실 책임거든요. 내가 좀 지금 1차니까 모르면 내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좀 무대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차라는 이 영화의 촬영자고 이 씬이나 다 내가 속하지 않은 씬을 촬영해서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래,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2차는 조금 이제 프리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치열한 논쟁들이 2차 과정에서 그러니까 프리 과정에서 있는 게 좋겠죠. 1차는 저도 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항상 이게 제가 5번 정도 이런 걸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결과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그 전체 관람가인가 그걸 보면 프로 감독들이 나오는데 시간 모자랐다, 돈 모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시간도 모자라고 돈이 모자랐지만 결과물 보고 나쁘면 그건 변명이고 되게 구차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이제 영화 영상이 아니고 영화라는 걸 진짜 본격적으로 만들기로 해서 모였으면 그런 태도로 하고 또 처절하게 실패를 하는 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서는 계속 좋은 듯이 말하다가 뒤에서 이제 뒤통수 치는 기분이긴 한데 그런 게 2차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보면은 오늘 보면 다 자기 역할 안 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몰라서 좀 못하는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그거를 익혀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콜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하는데 조금 이제 그거를 정확히 분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해가는 식으로 좀 자기 역할을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슛 들어가자면 조용히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답이 아니고 현장에서 뭐 슛 조용하고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슛이 들어가면 우리만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단편이나 뭐 장편이든 가면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책임 연출, 책임 촬영인데 운동이잖아요. 다 내 거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텐션이 촬영이 계속 길고 한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담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긴장이 되고 이제 좀 확 해야 될 때는 확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몇 번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하고 다만 그 치열한 게 이제 배우나 어떤 우리 팀 밖의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이 왔는데 좀 좋았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냥 아쉬웠던 이제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와서 그렇지 되게 다 열심히 하시려는 거 보고서 평가가 끝나고 양 선생은 나를 불러 순댓국을 사줘. 독협도 영화학교라고 불리는 양 선생은 독협과 내가 다니는 학교를 견주며 뭘 배우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어디서 더 많이 배웠냐는 질문을 덧붙여. 그러고는 빨리 데뷔를 해서 조교가 아니라 강사로 참여하라고 말을 해. 작별을 할 때 양 선생은 말해. 열심히 해. 초심을 잃지 말아라. 나는 양 선생이 말한 초심을 알아. 양 선생은 영화를 하려면 영화에 미쳐야 한다고 믿어. 영화는 끝없이 치열해야 한다 말하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 내게 초심은 치열한 게 아니야. 내게 초심은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이야. 양 선생과 싸우는 일은 불필요해. 이상한 원칙을 들이밀거든. 말이 아예 안 통해. 그래서 나는 쉽게 포기하지. 나는 여기저기서 선생 흉내를 내지만 선생이 아니야. 그럼에도 생각해. 글을 가르치는 선생은 글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영화를 가르치는 선생은 영화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비판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놀라는 표정 그거를 리액션 얻기 위해서는 이게 영화라는 게 연출자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결국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판타지아에 있어서는 만약에 진짜 제 영화라고 감정이입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제3자고 이제 하면은 진짜 작살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거죠. 예. 근데 좀 그런 게 되게 자기 검열이 될 여지가 좀 많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라는 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무슨 자본 우리 거 갖고 되게 항상 부탁하면서 하게 되니까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지금은 저는 그런 걸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요즘 가끔 하거든요. 약간 좀 미친놈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창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딱 멈춰 스틸러. 미안하다 그러고 포기할게 막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인물 에세이의 매력이지. 영화를 하는 이유. 삶은 아름답다. 영화로 이를 증명해 주마. 바람이 분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 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거센 바람과 같은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계없이 삶은 계속됩니다. 안타깝게도 삶이 함유한 기쁨과 슬픔의 비율을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뉴스에는 부조리와 모순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산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허무하고 슬픈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며 취재를 하고 다큐멘터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깊은 곳을 마주할 기회였습니다. 권력층의 비리, 불법, 폭력, 소외된 소수자들, 불편한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보다는 악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불편한 진실들 앞에서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범죄자든 선량한 시민이든 누구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닥쳐오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작은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제게 삶이란 아름답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말해지는 증거입니다. 다큐멘터리든 극영화이든 모든 영화는 허구입니다.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순수한 사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럼에도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영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질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일이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첫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영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쓰고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하는 경험을 쌓고 틈틈이 영화를 평하는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의 궤적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음악가는 노래로, 작가는 이야기로, 화가는 그림으로 삶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이 정말 바람직한지 질문을 던지는 일이 제게 삶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제가 그 영화를 세웠는데 영화랑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와 목소리나 다른 것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일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챕터도 나누어져 있었고 기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던 거는 물론 불성실한 게 제일 크겠죠. 근데 불성실한 게 제일 큰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좀 강박적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석연휴 때도 계속 학교에 와 있고 뭔가 학교에서 있어서 영화를 해야 되는데 영화가 좀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를 않게 되고 그래서 계속 처박혀 있는 상황이 돼서 좀 어떻게 성인으로서 여자친구하고 그런 의미가 되어서 아기가 생겼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는 척만 잘한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는 척만 잘한다. 있어 보이려고만 한다. 있어 보이려고만 한다. 미천 다 거덜났다. 미천도 없었어.